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아동복지법 위반, 즉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는데 불처분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결정문이고 불처분 결정,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조인 제가 진행했던 거고 주문은 행위자에 대해서 보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즉 불처분을 한다. 이 결론을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개요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각색했으니까 고려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A씨는 평소 자녀 B군과 같이 친구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군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새벽이 되어서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자 화가 난 A씨는 B군을 훈육하면서 B군의 등을 두세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B군은 학교에 늦게 등교하였는데 늦게 등교한 이유를 알게 된 담임선생님이 이제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자 결국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훈육의 목적으로 B군의 등을 두세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처벌까지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뜩이나 A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사건, 뭐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지금의 뭐 요거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좀 상황이 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잘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제 기록을 우선 꼼꼼하게 검토했고 그 다음에 이제 A 씨한테 우선은 등을 때린 거는 아동학대 될 여지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훈육의 아무리 훈육의 목적이라도 뭔가 신체적으로 가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 혐의 인정하고 우선 그 불처분 결정을 최대한 받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B군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B군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제 의사를 표시했고, 그다음에 A씨는 추후 B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그 외에도 그다음에 사안이 다소 경미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처분할 필요가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불처분을 해줄 것을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국 A씨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불처분 결정 내려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이었고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주문은 행위자에 대해서 보호 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보면 이유를 보겠습니다. 행위 사실이 인정되나 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경과, 그 다음에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따라서 이 사건은 이렇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4조 및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주장했던 게 요겁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처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조문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있죠. 44조 아까 봤던 조문입니다. 앞에서 판결문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는데 요거 아까 30조 1항을 30조 1항 1호를 준용했는데 조문을 보시게 되면 여기 37조 1항 1호 제가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는다. 즉 이거는 우리는 가정보호 사건 아니고 아동학대 사건이죠.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법률적인 관점에서 좀 합리적으로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할 때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학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아동의 진술이나 이런 거를 더 수사기관에서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되게 죄질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아동학대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동학대 혐의를 우선 받게 되면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변호사와 함께 좀 재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뭐 자녀랑 일인데 아니면은 뭐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했다가 뭐 말 그대로 그 약식명령 구약식이 돼가지고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진짜 재판에 넘어가서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가벼운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만약에 도움을 받으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은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 사건을 좀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 그 다음 두 번째, 그 사건에서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 그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